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삼성생명. 배우로서도 뭐 정말 평생 원 없이 많은 작품을 하셨는데 네. 이제 예술 감독으로, 그것도 국립 창극단 네, 예술 네. 감독으로 아 정말 뛰어난 업적을 또 남기셨어요. 네, 아니 그게 이제 제가 사실은 교수로 간 것도 그 이제 마당놀이를 많이 하면서 전통을 익히다가 네. 우리 것은 서양음악하고 어떤 게 다른가, 뭐가 장점일까 싶어서 뒤늦게 이제 대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뒤늦게 연극영화과 가는 것보다는 우리 거를 좀 공부해보자, 이론적으로도. 그래서 정말 늦게 대학 가셨죠? 그래서 만학으로 네. 진짜 학력고사를, 그때 학력고사였어요. 그거 보고 그래갖고 시험을 쳐서 네. 이제 한 10년을 학교를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나니까 네. 바로 교수라는 게 그렇죠.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 전에는 뭐 이제 뭐 전임이 아니고 대우 교수 뭐 무슨 교수로 다녔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중앙대에서 한국음악과 교수로 이제 저를 택해 주셔서 그때 공부하면서 창극단 생각도 안 하고 소리하는 이제 마당놀이 후계자들을 키우려고. 네. 우리가 윤문식, 김종혁, 김성녀 이렇게 셋이만 했으니까 이게 맥이 아니라고 끊어졌다. 그래서 후계자들 키워야 된다. 그래서 대학교에 더 이제 제가 힘을 더 썼거든요. 네, 네. 그래갖고 그때 소리하는 애들한테 연기하고 춤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 연기라는 학과를 개설해서 국악대학이 되면서 과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연기하는 애들을 뽑아서 우리 소리 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애들과 소리하는 애들이 어울러서 한 우리나라의 그 특징적인 음악극을 만들 수 있게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서 제가 창극을 학생들하고 데리고 많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심청전, 뭐 춘향전, 뭐 적벽가 이런 것들을 부채로만 하는 시도도 해봤고, 또 판을 짜서 하는 합창으로만 하는 시도도 해봤고,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발표를 해서 전국 순회도 할 정도로 애들이 이제 짱짱하게 소리를 잘하니까 거기서 한 몇 년을 제가 실험을 많이 하고 창극이라는가 우리 음악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마당놀이도 했지만 그건 마당놀이는 우리는 연극이라고 만들었지만 진짜 음악극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거 이제 공부하고 시도하고 막 이러다가 저한테 이제 그게 주어진 거예요. 예술감독. 국립창극단의 예술감독으로 오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저 배우가 어떻게 예술감독을 하느냐 뭐 이런. 그 이제 기자들도 많이 오셨는데 창극은 보신 적 있으세요? 했더니 한 번도 안 봤대요. 맞아요. 그리고 기사만 썼대. 그래서 내가 그럼 첫 번 목표는 보고 싶어하는 창극. 그러니까 누구나 가볼까? 라고 호기심을 끌게 하는 창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시도를 이제 제가 다양하게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한태숙 씨를 불러가지고 스릴러 창극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장화홍련제를 했어요. 그 영화로 장화홍련 했던 그 작품을 가지고 창극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창극단에 관심이 쏠리고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드라마가 시작이 됐어요. 제 첫 작품인데, 근데 이제 장화홍련, 그러니까 시골에서도 막 버스 대절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고 그랬는데 이게 스릴러 창극이니까 연습할 때부터 그때요 이러고 이제 부채 들고 막 이렇게 발림하잖아요. 그걸 다 뺐어요. 왜냐면 스릴러가 안 돼, 그거 들어가면. 그다음에 장단을 덩덩덩 장단 치면 또 스릴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박자 없애고 몸짓 없애고 이 순전히 그냥 스릴러를 하기 위해서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소리만 하라 그러니까 제가 연습장을 피해 다녔어요. 창극 배우들이 나만 보면 이거 아니라고, 이거 큰일 났다고 막 이러고 막 어려워하고, 왜냐면 못 움직이게 하고 리듬도 없이 소리를 하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막을 딱 열리니까
관객들이 또 한태숙 씨 팬도 있지만 스릴러 천국? 이러고 궁금한 대학생들부터 각계각층의 안 보던 사람들이 매진을 다 첫날부터 매진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중간에 다 나가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기성의 기존의 거를 분들. 봤던 사람들. 근데 이게 매번 닷새를 했는데 매진이 되면서 평이 여기저기서 새로운 창극 막 난리를 치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됐어요. 네. 정말 국립창극단을. 그러면서 무한 도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탕, 우리나라의 오바탕, 심청가, 춘향가, 적벽가, 흥보가, 수군가 이거는 외국 최고의 연출가들한테 맡겨서 그 사람들이 보는 네. 그 사람들이 보는 그러니까 세계화 시도를 좀 해보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명작들은 우리 연출가들한테 맡겨서 네. 우리화 시켜보자. 네. 그 다음에 유실된 판소리 12마당이 있는데 5마당 빼고 7마당을 복원해보자. 네. 이제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이게 이제 관객들이 꽉꽉 차는 거예요. 맞아요. 뭐 좋다 나쁘다라는 평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관객이 들어와서 매진을 사례를 만들어주니까 제가 무한도전이 계속 가능하게 된 거예요. 사실 국립창극단이 객석을 꽉꽉 채우기 힘든 초대권을 줘도 잘 안 오는. 가죠. 안 가고. 그랬는데 김성녀 선배가 예술감독이 되신 이후로 뭐 창극이 매진이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그 새로운 작품들이 매번 발표될 때마다 놀라웠거든요. 이걸 창극으로 한다고. 저 정말 무한도전 해봤어요. 실음판 오동구도 해봤고 또 SF 창극도 해봤고 망한 것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50%는 성공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단한 성공인데 망한 것까지 관객이 매진됐어요. 그러니까 늘 찬반 양론에 막 이러고 노이즈 마케팅도 됐고 또 평론가들이 다 창극으로 왔고 또 이런 발레 관객들, 오페라 관객들, 현대무용 관객들, 뮤지컬 관객들, 연극 관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티켓 파워가 엄청나죠. 그럼요. 회전문 관객 생기고 또 거기에 김준수라는 스타가 그랬죠. 팬클럽이 생기면서 맞아. 50명, 100명, 1000명 막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관객이 5번 하면 5번을 다 보는 관객들이 있으면서 저한테 작품이 안 좋았더라도 다음에 또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전부, 그러니까 제가 그만둔 지 지금 한 몇 년이 됐는데도 제가 만든 레파토리가 계속하고 그리고 창극을 했지만 처음으로 희곡상도 탔어요. 병강세, 점찍고 옥녀. 아, 고선웅 씨가 희곡상도 탔고 또 이제 무대미술, 적벽가를 하면서 무대미술상도 탔고 그 다음에 이제 병강세, 점찍고 옥녀라는 작품은 프랑스 테아트로 드 라빌 그 극장에 처음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 싸들고 가서 공연하는 게 전통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비행기표, 숙박료 다 받고 우리가 가서 공연하고. 거기서 정말 유럽인들 한 상대로만 공연하고 또 이 트로이 여인들 그거는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세 개를 갖다가 몇 군데를 투어를 하면서도 공연을 했고 요번에 또 에딘버러 가서도 또 굉장히 각광을 받았잖아요. 별 5개 받고 왔죠. 그런 식으로 우리 창극이 그동안에는 경극이나 가부키만 동양권에 있었다는 거 알고 우리나라는 판소리만 알려졌지 창극이라는 게 안 알려졌는데 이제 창극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지금도 내년에도 또 초대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창극이 전성시대가 온 거예요. 전 세계를 이제 전 세계 관객을 대상으로 정말 그 큰 일을 해내셨어요. 아 정말 뭐 그건 제가 조금 여러 가지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저는 큰 일을 하신 게 국립창극단을 그렇게 세계적인 극단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또 실제로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고 정말 뿌듯하시죠? 뿌듯하고 그런데 제가 가서 3년 동안은 그 창극단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업적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 투쟁이었어요. 투쟁이었어요. 그럴 거예요. 기존의 것을 기존의 것. 다 바꿔놓는 작업이니까. 김성녀가 창극 망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저 옛날 거를 고수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아주 눈에 가시였죠. 근데 3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7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작품도 쌓이지만 이 사람들이 눈이 떠지면서 요즘은 엄청 눈높이가 높아졌겠죠. 네, 그다음에 배우들이 연기를 엄청 잘하게 됐어요. 그렇죠. 다양한 역할을 작품들을 하니까. 맡으면서 옛날에는 사투리 하느라고 뭐 베니스의 상인 같은 거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모든 작품을 태양별이라는 작품까지 중국 경극까지 했으니까 뭐 이제 원 없이 무한도전을 해봤고 그 관객들도 그랬지만 창극하는 사람들이 눈이 떠졌어요. 신봉사처럼 눈이 떠졌어요. 작품에. 그게 제가 제일 고맙고 제가 좀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 김준수 같은 친구들이 이제 스타가 되고. 그다음에 뭐 스타가 준수뿐만 아니라 이제 남자들의 스타가 유태평양이라든가. 그렇죠. 또 팬텀싱어 거기 갔던 올해 또 준우승 했던 수인이 걔도 팬이 또 요즘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국악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송가인이 원이 다 중대 제자들이거든요. 가요 쪽에서 난리치고 또 음악회에서 또 난리치고 하면서 요즘은 국악하는 애들이 전성시대가 왔어요. 맞아요. 여기저기서 그냥 근데 다 중대 제자들이라 제가 뿌듯합니다. 진작에 이랬어야 하는데 사실 늦은 거죠. 그동안 우리가 좀 서양 문화나 서양 음악에 밀려서 정말 우리의 그 장점을 못 찾고 있다가 뒤늦게 김성현 선배님 같은 분 노력에 의해서 우리 것의 장점을 찾아내고 또 그거를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게 해서 외국인들도 좋아하게 만들어내고 근데 정말 큰 일을 하셨죠. 제가 국악만 하시던 분이 간다거나 이론만 하신 분들이 했으면 그런데 조금 소홀할 수가 있지만 전 연극하고 창극을 같이 해봤고 창을 했기 때문에 그 접목하는 부분에 그것들을 잘 아니까 그동안은 소리하는 사람들은 소리만 했지 그 판소리의 3요소가 발림, 안일이 그러니까 연기하고 춤도 춰야 되거든요. 그거는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중대 가서 그 교육을 한 게 춤과 연기를 4년간 계속 가르쳤어요. 학생들한테. 그것이 지금 저렇게 창극 배우들을 양산해냈고 그게 다양한 창극에 유용한 인재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이 밑바탕이 돼야 되고 저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제가 중대 가서 애들부터 시켜갖고 시도를 많이 하면서 시행착오 겪다가 창극단에 가서도 시행착오도 겪었죠. 근데 겁 없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관객이 엄청 매진 사례를 계속 해주니까 그게 힘이 된 거죠. 내 시행착오가 사람들이 말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도 이제 익혀졌고 또 하나 제가 배우로만 쓰다가 예술감독으로 가서 스텝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도 알게 됐어요. 그 스텝들이 힘이 뒤에서 뒷스텝들 있잖아요. 앞에 못 나오는 PD들이라든가 그리고 박수 못 받는 스텝들이 많은 스타들을 배출하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배우가 이렇게 해갖고 잘난 척하는 배우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스텝들을 잘 모셔야 된다. 배우도. 난 이런 그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 감독하면서 배운 점도 많고 또 경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늘 얘기하지만 나라 예산 따오는 거. 그거 너무 쉽지 않은 것도 저도 세종에 많이 갔어요. 창극 예산 따려고. 완전 물론 극장장 따라서 내가 좀 얼굴이 알려졌다고 데리고 가면 또 좀 높은 사람 만나려면 또 가서 이러면서 그 극장을 또 두고 바꿨잖아요. 소극장, 대극장. 그렇게 바뀌니까 창극이 더 사는 거예요. 극장이 좋으니까.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큰일 하셨어요. 배우 생활하면서 예술감독 7년이라는 것들은 작품은 좀 덜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시기였어요.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 또 따님이 요즘 이제 예술 치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은 소극장을 하나 조금 운영하면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도 여자는 또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진짜 25시를 살았거든요. 엄마 역할을 못 해줬어요. 외롭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의 역할을 내가 너무 못했구나. 내가 다시 태어나면 엄마 역할을 한번 좀 잘해보고 싶은 엄마 왜 이래 징그러워 막 이러는데 못난 엄마, 부족했던 엄마 좀 해야 눈을 감을 때 좀 되지 않을까.